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게스트 은혜입니다. 네, 은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집에 앉아서 한 주씩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번갈아 만나니까 저의 일상이 지금 저희 월요일이 항상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상큼하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지난 방송 혹시 2주차 들으셨어요? 네, 물론이죠. 어떠셨는지 후기 궁금합니다. 듣기가 정말 존중이고 배려고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나도 가족과의 듣기 훈련을 잘 해봐야겠다 네. 라고 다짐은 하였으나 하였으나 네, 역시 쉽지 않았다라는 네. 후기를 전해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과제로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 내 느낌과 판단과 막 끼어들고 싶은 마음, 내 할 말만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듣겠다라고 과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온전히 주말에만 그 일주일도 아니에요. 토, 일, 이틀 동안에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한 저를 최소 10번 이상 발견하고 좌절한 한 주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의 해탈이다. 온전히 듣는다는 건 최고의 경지고 그냥 안 될 확률이 99.99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1%를 노력할 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듣기 함께 하고 있어서 맞아요. 더 자주 인지하고 자각하고 또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서 맞아요. 안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 10번이나 남편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늘 대화해왔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듣기 훈련이 정말 요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 만에 애용스님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기 읽어주시겠어요? 네, 1분 듣기를 아침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차 안의 소음, 터널로 들어갈 때 소리를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듣기에 집중한 1분이 너무 명상 그 자체여서 자유로운 느낌, 충만한 느낌이 확 올라왔어요. 너무 좋아서 일과 중에도 해봤는데요. 회의 시간에 의미 있게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소리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참석자들 말을 하나하나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평소 방어적인 자세로 임하곤 했는데 감님과의 연결감이 느껴져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 경험을 했어요. 크크크. 아니, 너무 반가운 후기였어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저 1주차 했던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할 때 함께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들으셨고, 그쵸. 정말 잘 들으면 1분만 잘 들어도 자유로운 느낌, 충만한 느낌, 애용스님이 말씀하신 이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감님과 연결감을 느끼셨고, 네, 회의 시간에 경청을 하면서 회의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경험까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 듣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들을 때 정말 연결된다.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생생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후기여서 네. 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누군가 한 분이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또 뭐랄까요, 효능감? 네,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애용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후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또 2주차 과제 저희끼리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셨다면 기억나는 것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주에 또 같이 공유할게요. 저 2주차 과제, 기본 과제,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 중에서 3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가장 나누고 싶은 거 하나씩 나눠볼까요? 은혜님부터? 네, 저는 아티스트 데이트. 뭐 하셨길래? 이번에 네. 엽서 꾸미기를 한번 해봤어요. 혼자서? 네, 항상 캘리만 이렇게 글씨만 쓰다가 옆에 꾸미기로 수채화 물감을 꺼내놓고 했는데 마카도 꺼내놓고 네.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본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 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시도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와, 갖고 오시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한번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싶다. 센스가 부족했네요. 나중에 주세요. 제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편집할 때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라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티스트 데이트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에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옥상에서만 조금씩 화분에서만 그 텃밭은 아니고 되게 소중한 작은 상추 기르기 이런 걸 도전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파주시에서 땅을 받은 거예요. 2,450원인가 주고 1년 대여를 해주셨어요. 파주시에서. 그래서 이 카페트만한 3평의 땅이 저에게 생겼어요.
4월부터 요 카페트만한 요만한 땅에 농사를 짓는데 한 10가지 넘는 작물을 심었어요. 새평이 미어 야무지게. 터지게 막 옥수수, 상추, 팔종, 뭐 감자, 공심채, 호박, 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걔를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씩 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수확철이에요. 장마 전이라 수확철이어서 그 수확하고 막 토마토가 제 키만큼 자랐거든요. 저 토마토가 그렇게 자라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토마토에 잎사귀만 만져도 토마토 냄새가 나요. 토마토 근처만 가도 토마토 냄새가 나요. 너무 신기하죠? 싱그럽다요. 네, 그냥 잎만 이렇게 흔들어도 허브처럼 토마토 향이 막 나는데 너무 좋고, 감자도 보라색 꽃이 피고, 갈 때마다 약간 앗지? 근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가기가 싫은데 안 가면 안 돼요. 주말에 한 번은 안 가면 쑥대밭이 돼요. 안 가꿔주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너무 피곤한데 가면 피곤을 잊어요. 그 정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넓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기만 해도 그 초록이 주는 힘? 그래서 갔다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해지고 거의 명상 갔다 온 것 같고 어디 숲속에 갔다 온 것 같이 산림욕한 것처럼 딱 개운해져요. 나 또 말 너무 길게 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장황하게 저희 아티스트 데이트, 요즘 아티스트 데이트는 고민도 안 한다. 텃밭을 갔다 오면 너무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싱그러워요. 또 신나서 또 얘기했네요. 지난주에 물가치 얘기를 신나게 하더니. 자, 2주차 미션 한번 검사해 봅시다. 2가지 제가 과제 내드렸는데요. 하나는 일주일간 대화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 평가를 해보자. 우리가 잘 연결되는 대화를 하는지 좋음, 중간, 나쁨으로 구분해보자 했어요. 은혜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만났던 순간들을 총 합 10으로 했을 때 반은 조금 좋았다. 네, 그땐 즐겁고 충만하고 연결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나머지 5는 내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말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내가 말을 듣고는 있지만 항상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걸 하는 동안 엄청 자각하셨겠네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 호기심이 없어서 못 듣는구나. 그리고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어서 또는 내가 지금 내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못 들었구나. 못 듣는 상황까지도 다 알아차리셨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다 보니까 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검의 힘. 오면 네. 얘기해야 되거든. 여러분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쵸? 그래서 항상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장 잘 실천하는 게 진행자, 당사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5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기록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맨날 바쁘고 힘들지라고 해서 한번 통화를 기록해 봤더니 평균 5시간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었더라고요. 총 10분과 통화를 했고 그 10분과의 대화를 나눠봤는데 나쁨이 한 4 정도 됐어요. 왜냐면 이게 나쁨이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나쁨이었어요. 제가 되게 압박을 하거나 제 얘기만 하고 상대 얘기를 안 듣다거나 이런 식의 또 그랬고 그리고 한 2번 정도는 중간 정도? 이 정도는 중간. 그냥 업무상 대화였기 때문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평이한 대화 그냥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리고 한 6은 좋았었어요. 그래서 즐겁고 제 감정이 해소되고 또 이해도 받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상중하로 해보니까 좀 더 명료하고 뚜렷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안 좋았지? 에 대한 이유도 알겠고 왜 좋았지? 에 대한 것도 더 명확해져서 좋았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상호작용 평가 상중하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2번째 미션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가 뭘 원할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잘 듣기 해보자고 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남편의 얘기를 잘 듣기로 해놓고 잘 듣지 않는 저만 10번 이상 발견하곤 했습니다. 은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병상련? 네. 1주차 이어서 네, 2번째. 네. 그래서 남편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데 제가 너무 제 중심에 일을 몰두하고 있어서 은혜님의 일을 하느라 존중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너무나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운동으로 전혀 단련이 되지 않은 내 몸. 이 근육이 없는 내 몸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듣기 훈련을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얼마나 안 듣고 있느냐.
얼마나 못 듣고니나라는 나를 보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 근데 이거야말로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 그쵸?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그래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과 잘 듣고 싶은 대상, 사랑을 주고 연결감 느끼고 싶은 대상과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는지, 또 저희처럼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좌절을 하셨는지, 아니면 잘 들으면서 연결감을 선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난주 실천하셨던 거. 자, 이제 3주차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3주차의 제목은 뭐죠? 네, 머리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법. 네, 너무 오늘 방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로.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차원의 목소리, 더 높은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정말 워크숍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을 정말 조금 더 섬세하게 네. 그리고 방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안내해 주셔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도움된다고 느끼시고 네. 또 내가 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걸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주차여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를 믿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가지? 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아주 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고 쉽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바로 정말 즉각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면의 이 더 높은 차원, 그냥 내 안에서 들리는 여러 목소리 중에 더 높은 차원의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놀랍고 성숙하고 현명하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쵸? 은혜님 그렇죠. 들어봤을 때도 너무 단순한데 느낌표.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머리로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느낌표.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고 네. 되게 단순하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그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지? 라는 되게 뜻밖의 이런 현명함을 만날 수 있죠.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님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다. 참 쉽죠? 네.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네. 네, 다음 문장 어떻게 알려달라고 하죠?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귀 기울이고 들려오는 내용을 받아쓰기. 이 방식을 사용하면 무척 평화로워진다. 너무 쉽죠?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고 귀 기울인 다음 받아 적으면 된다. 네. 과연 이게 일어날까? 되죠. 은혜님 됩니다. 해보셨죠? 저도 네, 늘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는 더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서 받아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형도 가능해요.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도록 항상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이 책처럼 질문하고 귀 기울이고 받아 적는 방법도 있고요. 80살의 내가 되어서 아티스트의 12주 책에도 있고 제 책에도 있거든요. 80살의 내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80살의 나에게 물어보기. 그리고 반대로 6살의 나에게도 질문하고 물어보기.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원탁 테이블에 80살의 나랑 6살의 나를 앉혀놓고 저까지 셋이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80살의 내 목소리를 듣고 6살이 하는 말도 듣고 그럼 또 나도 또 대답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걸 상상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그게 6개월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3개월 후. 그럼 3개월 후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한 나에게 물어보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하는 거로는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왜냐하면 심장이요. 두뇌가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겼거든요. 우리는 3개의 뇌가 있어요. 두뇌, 심뇌, 그리고 장애, 장뇌. 근데 그 중에 심뇌가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가슴이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이 가슴에 있다고 하죠. 심장에 손을 얹으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심장에 손을 얹고 듣기. 이런 식으로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쉽습니다. 네. 근데 진짜? 결론은, 네. 결론은 똑같아요. 6살에 나한테 듣든, 80살한테 듣든, 심장한테 물어보든, 이 문제를 해결한 6개월 후에 나한테 물어보든, 어쨌건 결론은 같은 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멘토를 찾을 필요가 없이 내 안에는 항상 답이 있었고, 나는 생각보다 지혜롭더라고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지혜가 생각보다 지혜롭고 그 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언제든 물어보면 들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네. 이렇게 방법을 안내받으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혼자 생각해낸다는 게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엄청 낯설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함께 했을 때 발견되는 것들이 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가능하다는 맞아요. 감각과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니 이런 또 깨달음까지 또 이런 걸 나누다 보면 워크숍에서는 더 풍요로워지고 좀 집단지성의 힘을 많이 얻게 맞습니다. 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그리고 제 책으로 하는 창조성 워크숍에서 1주차에 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1주차에 모두 다 굉장히 놀라워하고 너무 신나해요. 내 안에 이 답이 다 있다니. 내가 누굴 찾을 필요가 없네요. 난 이미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충분히 따라도 되네요. 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께 할 때 너무 즐거웠어서 그런지 네. 저도 워크숍에서 꼭 같이 하는데 네. 이거 읽을 때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너무 해맑기도 하고 네. 너무 이렇게 짠하기도 하고 맞아요. 눈물 글썽일 때도 맞아요. 있고 많이 참 울었어요. 저도 항상 같이 듣다가 울고, 그리고 또 6살의 목소리 들을 때는 또 너무 웃기잖아요. 네, 많이 맞아요. 웃기도 하고, 너무 해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양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번 주 과제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많이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라는 게 또 책에 나와요. 그냥 내 착각이면 어떡해요? 이게 내 상상이면 어떡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책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정말 상상일 뿐이라고 해도 평소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랍니다. 네, 상상이어도 긍정적이면 좋은 거잖아요. 네.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심장이 하는 말을 듣기를 정말 10년 넘게 안내했거든요. 심장에 손을 얹고 들어봐라라고 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건 몇 번을 만난 사람이건 그날 처음 만나서 10분 안에 활동을 하더라도 한 번도 부정적인 답을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그치는 목소리로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따뜻한 응원의 말 또는 지지의 말 또는 믿음의 말들을 들려줬거든요. 심장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머리의 목소리와 그 마음의 목소리, 심장이 안에 제가 했던 목소리를 좀 구분하면 머리의 목소리는 좀 폭군스럽고 막 이기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또는 비관적이고 냉혹하고 가차없고 날카롭다면 반대로 마음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야 되죠. 그냥은 안 들리죠. 고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끈질기고 낙관적이고 다정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를 들은 거겠죠. 네, 진짜 저도 이걸 하다 보면서 뭐 그럼 또 어때?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어요. 내 상상일 뿐이라고. 내 착각이면 좀 그럼 어때? 어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저도 처음부터는 막 내면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좀 명확하게 알아차렸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시도해보고 그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해보고 이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그 확신하는 힘도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조금씩 감각하면서 확신도 같이 커나가고 좀 더 나다운 선택을 그때서부터 점점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우리는 남들의 조언을 따르는 데 익숙하다. 타인이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자신이 현명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멘토를 찾아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좋은 멘토를 어디서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칭을 알게 되었고 코칭을 받았을 때 내 답은 내 안에 있다. 맞아요. 나는 이 코칭에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 안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면서 1주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됐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은혜님 말씀처럼 이게 긴가민가?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착각 아니야? 상상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지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 확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약간 믿으셔도 된다? 착각이라 한들 도움이 될 테니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저는 정말 이제 거의 제가 아까 은혜님이랑 방송 전에 준비하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멘토를 안 찾아. 이런 얘기를 너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제 한 15년?
이 정도를 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더 이상 내가 두렵지가 않다. 내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강화되고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전광판에 딱 떠오르고 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되게 미세한 어떤 걸 딱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믿으셔도 된다. 믿을만하다. 근데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제가 받았어요. 너무 많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리고 막 나를 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나를 꼭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차갑게 말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안 하고 화가 난 애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맞아요. 우리 안에 목소리가 내면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처럼 사실은 너무 많은 목소리가 존재해요. 그걸 굳이 제가 이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개로 구분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넌 이렇게 해야 돼. 잘못했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랬어야지. 라고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네, 책에서는 내면의 비평가라고 말하죠. 네, 내면의 비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너무 무서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망치고 싶어. 이렇게 얼어붙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도 말을 해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상처가 많으니까. 네, 화난 아이도 있고 슬퍼하는 아이도 있고 우는 아이도 있고 토라진 아이도 있어요. 여러 상처받은 아이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 다정하고 부드럽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단치지도 않고 몰아붙이지도 않는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말아주고 있는 우리 내면의 더 큰 자아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 더 큰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의 요즘 상태를 보자면 저의 내면의 지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완벽해. 지금 이대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면의 비평가는 괜찮긴 뭘 괜찮아. 완벽하게 뭐가 완벽해.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넌 너무 한심해. 다 망할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발을 막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의 이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나는 같은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셋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되려는 건 내면의 지혜인 거죠. 넌 잘하고 있어. 완벽해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둘의 목소리를 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1번 내면의 비평가. 너는 다 잘못하고 있어. 똑바로 해. 라고 하는 말은요, 무시하면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무시하라고. 언제나 무시하라고. 그쵸? 무시하는 게 답이다. 대꾸도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라고 설득을 하거나 논쟁을 벌려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내면의 비평가랑 싸우면 100이면 100 져요. 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기 때문에 설득당하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한다. 그리고 내면 아이는, 그 다음 두 번째 내면의 지혜는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듣고 제일 중요하게 제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목소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이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요해진 마음으로 그 내면의 지혜가 해주는 말로 이 상처받은 아이도 잘 보듬고 달래고 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소리를 분류해서 듣고 각각 다르게 대처하기.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안아주고 보듬어주기, 내면의 지혜는 가장 중요하게 귀 기울이고 이 말이 정답인 거로 생각하고 따라가기, 내면의 비평가는 개무시하기. 네. 너무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한번 실습이 아니고, 네, 은혜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되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워크숍에서 하다 보면 어떤 말이 진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마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바로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제 언어로 설명을 드렸을 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따뜻하고 다정하게 나에게 말해주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라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맞아요. 엄마한테 듣고 싶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나의 양육자에게 가장 바라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아우, 너무 좋은 접근이네요. 이것도 아주 쉽고 간결하네요. 엄마가 나한테 똑바로 못해! 잘하라고!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엄마라면 어이구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겠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아주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강의를 해버려서 오늘은 워크숍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하는 활동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훈련으로는요, 뭐죠? 네, 비평가의 이름을 지어주고
무시하기. 훈련까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잘할수록 대처가 가능해지는데 이 분리를 할 때 내면의 비평가, 내면의 지혜, 상처받은 내면의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름을 지어주면 막 되게 쉬워요. 훨씬 더 대화가 쉬워지거든요. 내 안에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들을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내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 내면의 지혜, 더 높은 자아를 은혜님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겠어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포근하고 좀 지혜롭고 그리고 귀여워요. 근데 그게 귀여운 게 어떤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존재냐면 할머니가 그래요. 귀여운 그래서 뭔가, 할머니. 네, 그래서 되게 다 품어줄 것 같은 네. 넓은 폼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할머니를 포근하고 지혜롭고 귀여운 할머니가 네. 은혜님의 내면의 네. 지혜로군요. 나라님께서는 저는 제 이름의 연자가, 제 이름이 김현수인데요. 연자가 연꽃 연자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연꽃소녀님. 연꽃소녀님. 왕꽃소녀 아니고요. 연꽃소녀님입니다. 연꽃소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려주세요. 라고 제 안에 있는 여신을 불러내기로 연꽃 여신인데 좀 더 귀엽게 저도 위트 있게 만들어봤어요. 연꽃 여신 대신 연꽃소녀님. 네. 그럼 이번에 4명의 비평가 이름을 지어봅시다. 내 안에서 야단치고 다그치고 막 쪼아대는 사람. 은혜님은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네, 저는 가장 그런 환경에 잘 놓여지는 시험 너무 감독관이라고 적절하네요. 지었어요. 항상 평가 판단받는 네. 그런 순간에 있고 뭐 하나 잘못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매서운 감시하고. 눈. 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라고 지었는데요. 네. 나라님은? 저는 그 인사이드 아웃의 2에 나오는 소심이, 1에 나오나요? 아무튼 그 녹색이 있죠. 얼굴 네네. 길고 남자 캐릭터로 나오는 소심이가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잘못될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잘못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 망할 거야.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모든 불안해, 모든 잠재된 모든 것을 다 끌어와서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너 망할 거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는 소심이로 짓겠습니다. 제 3번째,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이름 은혜님 뭐라고 지으시나요? 네, 저는 겁 많은 똥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네, 뭔가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네, 제가 좀 잘 주눅들거나 그러곤 하는데 그런 똥강아지 또 네. 착해요. 네, 맞아요. 네. 순수해요. 그래서 겁만 똥강아지 지어봤습니다. 구석에서 이렇게 귀 내리고 있는 그 시골을 잡으죠. 하고 있는 애가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사랑스럽네요. 네, 우리 나라님은? 저는 이거 애니어그램 4 유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련의 여주인공. 이렇게 탑조명 떨어지는 철푸도 난 너무 슬퍼.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왜 세상은 날 돕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너무 무서워하고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 이게 생각만 해도 벌써 웃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실습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은혜님부터 해봅시다. 은혜님 요즘 고민은 뭐가 있으세요? 네, 이제 어떤 그림과 캘리를 사람들은 필요로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수익화를 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될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은혜님의 내면아이인 겁 많은 똥강아지는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 많은 똥강아지를 딱 생각하면서 답을 적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길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벌써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울먹울먹. 네, 우리 똥강아지. 아유, 네, 꾸멀꾸멀. 그 겁이 똥강아지처럼. 많아요. 네, 너무 비관적이야. 이것도 아닌가 봐. 나 네. 너무 막막해. 이렇게 막연해하고 있는. 그럼 2번째로 내면의 비평가인 시험감독관. 네, 너 그 정도 노력해서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아직도 부족해. 너 아직 잘 그리지도 못하고 감각이 뛰어나지도 않잖아. 무서워. 벌써 네. 주눅 들고 있어. 막 움츠러들고 있어. 네, 네, 우리 똥강아지. 그럼 이제 은혜님의 내면의 지혜, 포근하고 네. 지혜롭고 귀여운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우리 귀여운 할머니 위트를 놓치지 않았는데 네, 네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야. 너무 지금 1인 3역을 받네요. 이게 저절로 역할이 되지 않아요? 네, 감정이입이 맞아요. 되고 진짜 네. 톤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네요. 맞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생각만 할 때랑 음.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기 그쵸. 위해서 입 밖으로 꺼내보는 꺼내보고. 거는 네.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역시 하면 득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 얘기 듣지만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길. 이름도 지어주고 각각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내 안에서 들리긴 하지만 입 밖으로 내보면 또 이렇게 캐릭터가 달라지고 선명하게 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수록 구분하기도 쉽겠죠. 내가 이 중에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써놔서 읽고 갈게요. 특히 저는 감정에 되게 휩싸이는 감정이 한번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그냥 항상 쓰나미에 쓸려가는 사유형이거든요. 감정이 덮치면 정신을 잃는데 요 훈련을 계속하면요. 사유형의 가장 그 미덕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을 갖고 모든 감정을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훈련이 그 사유형에게 평정심이라는 미덕을 가져오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 감정이 한 번 오면 막 정신 못 차리시고 막 그 안에 빠져들고 슬픔이든 고난이든 두려움이든 빠져드는 분은 이렇게 세 개의 목소리 구분하게 하시면 정말 평화로움을 새로운 평정심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게 또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네. 더 몰입이 쉽고 네. 앞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너무 선명하죠. 그리고 네네. 이걸 듣는 순간 이미 나는 관찰자가 되거든요. 더 이상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내면의 지혜 듣기 훈련 첫 번째를 해봤고요. 이제 세 개로 구분해서 비평가의 말 듣고 무시하기. 무시하기는 안 해봤지만 무시하셨나요, 은혜님? 너 그건 네. 노력도 아니야. 더 열심히 해. 넌 잘 그리지도 않잖아. 라는 말은? 아, 이게 지금 감독관이 나한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들의 역할을 그냥 하고 있구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넌 잘 그리지도 않고 감각이 뛰어나지도 않잖아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하는데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무시해도 된다. 대꾸할 필요도 없고 설득돼선 절대 안 된다. 선생님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여운 할머니가 말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성과가 나고 있고 너 대단하다고. 두 번째로 내면의 지혜 듣기 훈련. 두 번째는요. 너무 오늘의 정말 꼭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6주 동안 네, 은혜님 별뷰를 막 그리고 네. 계신데 6주 동안 듣기 훈련 다 까먹으셔도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다 이거는 반드시 꼭 실생활에서 항상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책에 나온 5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려운 상황에 맞추셨을 때 이 5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아주 쉽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질문이 뭐죠?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번째,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네, 이렇게 5개의 질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걸 포스트잇에 써서 침대 옆에 붙여놓고 모닝 페이지 쓸 때마다 마지막에 이 대답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 대답으로 여기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너무 명료해져요.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100%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코칭을 하거나 혹은 이 모임에서 만났을 때, 워크숍에서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때 가장 쉽게 자기의 답을 찾았고 가장 명료하게 알아차리면서 해결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었어요. 그죠. 이 질문만 던져주면 스스로 항상 답을 찾죠. 네. 이게 이렇게 뭐랄까 기특한 내면의 지혜를 듣는 정말 난이도 0의 질문.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를. 그래서 저희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하고 은혜님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창조상학교 릴라를 제가 대표잖아요. 대표는 뭐 하고 싶겠습니까? 항상 확장하고 싶거든요. 성장하고 키워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어울리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저의 오랜 꿈이 릴라를 만들고 나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여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웨이 페스티벌. 저 10년 넘게 생각했어요. 아티스트웨이 네. 실천하고 창조성 회복된 사람들이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막 그림 작품도 걸고 막 춤도 추고 이런 페스티벌도 하고 싶고, 또 다양한 챌린지, 모닝페이지 쓰기, 뭐 아티스트 데이트 챌린지, 걷기 챌린지, 뭐 칭찬일기 챌린지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막 자매 결연도 맺고 협업도 하고 싶고. 너무 길게 말했네요. 이게 저희 대표의 머릿속에 지난 4년간 꽉 차 있는, 그리고 지금도 꽉 차 있는 생각들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들 중에 지금 저의 체력으로 단 한 개도 시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 꿈은 너무 많고 크고 빨리 달려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너무나 작다는 거를 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무엇을 시도해야 하나요? 지금 내가 꿈꾸는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뭐 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저로서는 릴라를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제가 시도하고 있는, 계속, 왜냐면 문 닫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시도해야 될 것은 문 닫지 않는 것, 유지라도 하는 것. 네. 이제 무엇을 슬퍼해야 하나요? 저의 꿈, 이 이상과 저의 현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간의 괴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 그냥 어차피 못할 거면 마음 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괜히 어차피 못할 건데도 자꾸만 그걸 못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나요? 네, 제가 릴라를 키우고 확장하지 하는 걸 마음껏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은혜님도 있고 장혜님도 있고 우리 릴라 팀원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직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 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너무 충만했어요. 이게 너무 효과적인 게 내가 저항하고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에서 정신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에서 내가 뭘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소중한 것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아니 이거 대답할 때마다 너무 훌륭해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서는 명확히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게 해줬고 진짜 효자 질문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지면서 명료해졌어요. 저는. 네, 은혜님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은혜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요즘에? 네, 저는 제 작품 활동하고 이 작품 활동을 위한 연습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고 몰두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의 항상 계속 나아져야 되잖아요. 더 네. 연습하고 항상 부족한 게 보이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님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네, 예상보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이미 있고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불필요한 것은 좀 가지치기해서 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시도해야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먼저 나열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는 것. 그래서 시작하는 것. 네, 딱 자리를 펴고 시작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네. 시작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무엇을 슬퍼해야 하죠? 네, 제가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는 것을 또 미루고 이렇게 정작 마음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너무 와닿네요. 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해야 하죠? 결국엔 1, 2, 3, 4의 답이 또 총합인데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답해보면서 은혜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저스트 두잉. 저스트 두잉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하는 데서 계속 괴로워했구나. 안 하면서 네. 괴로워했구나. 조금 더 환경이 세팅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좀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라는 자리 펴고 앉아서 시작만 네. 하면 되는 거였구나. 네, 명료해졌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모닝페이지 써보면 사실은 내가 안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행동하면 되는데 행동을 안 하고 계속 두려워만 하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 이렇게 쉽게 모닝페이지를 앉아서 3쪽씩 안 써도 네. 이 5개의 질문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답을 명료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 5개의 질문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붙여놓으시고 언제든지 답을 원하신다면 누군가에게 멘토가 필요하다면 이 질문에 답부터 해보시길.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지혜로운 답을 듣고 또 들을 수 있고 듣고 나서는 아주 순식간에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네. 너무 단순해지죠. 이제 네. 딱 보이고 어떻게 될지 보이고 머릿속이 깨끗해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후딱 끝내요. 저희 마무리는 3주차에 가장 좋았던 은혜픽, 라라픽 문장 한 문장씩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은혜님 어떤 문장 고르셨어요? 네, 저는 196페이지에 내 감정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네, 이 문장인데요. 제가 이제 좀 자주 제 감정을 의심하고 혼란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네, 지금 문장처럼.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감정 들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시험 감독관이 나타났네요. 네, 그랬는데 아,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아, 너는 충분히 그 상황에서 그럴 만했어. 라고 이렇게 제 감정이 옳다고 저한테 긍정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고, 그 변화가 저한테는 진짜 편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감정에 따른 욕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욕구 찾기까지 항상 그 훈련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또 좀 그 욕구를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스로 이 감정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이 핵심, 이것들이 결국엔 또 내면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문장이었어요. 은혜님 얘기 들으니까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잘못된 게 아니야, 또 내면의 목소리였을 것 같고요. 결국 그 감정을 통해 네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아? 라고 질문을 던져준 것도 내면의 지혜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해.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방법을 안내해줬던 것도 내면의 목소리였던 것 같네요. 내면의 지혜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또 남의 말을 정리하려는 습관?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아닌가. 들으면서 저도 너무 좋았어서 그 장면들이 막 보이면서 은혜님 안에 그 다정한 할머니, 아니지, 명랑한 할머니, 아니야, 귀여운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이름을 3번이나 바꿨어요. 많았어요. 아까 수식어가. 지혜롭고, 네. 따뜻하고, 다정하고, 포근하고, 그 아니야. 자꾸 귀여운 까먹어. 귀여운 할머니가 이렇게 부드럽게 안내해주는, 괜찮아, 느껴도 돼. 네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그걸 원하면 이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문장을 뽑았는데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요. 들리는 것을 잘 듣고 따르면 자기 신뢰가 습관이 된다. 네. 저는 정말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죠. 정말 망사기. 남의 말을 다 따라가고 소심쟁이고 확신도 정말 없고 겁도 너무 잘 먹고 남의 시선이나 평가도 정말 두렵고 이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계속 도전하고 나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제가 저를 믿고 나아갔다 해서 나를 믿었다는 말은 사실은 나를 믿은 게 아니고 내면의 비평가를 믿은 게 아니고 상처 입은 내면을 믿은 게 아니고 내면의 지혜를 믿었다는 말인 거죠. 한마디로 저의 연꽃소녀님을 믿고 제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신뢰는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의 지혜를 믿는다는 말이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내 안의 지혜를 믿고 따를 때에서야 비로소 두려움이나 얼어붙게 하는 이 내면의 비평가의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이 내면의 지혜에 있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 내면의 지혜를 따라가냐면요. 저 약간 효율충, 항상 얘기하는데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고 좀 살기 싫어하는 스타일, 꿈은 많은데 좀 몸은 안 움직여지는 스타일, 이런 저에게 내면의 지혜를 기울이면요, 삶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편해져요. 간단해지고 용감해지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져요. 삶을 되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내면의 지혜를 듣는 방법들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고 쉽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내면의 지혜를 귀를 기울이면서 누가 뭐래도 나만의 속도로 이 나만의 길을 가는 그 힘, 자기 신뢰의 힘을 얻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여기까지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좋았으면 좋아요 타임,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하면 너무 행복해요. 네, 이제 3주차 과제 정리해 볼까요? 네. 기본 과제로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가옥기. 계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3주차 듣기 훈련으로 2가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했던 건데요. 뭐죠? 내면의 비평가 이름 짓고 네. 그 비평가가 하는 말을 구분해서 무시하는 건데요. 내면의 비평가, 그리고 내면의 지혜, 그리고 내면 아이, 이 3가지도 같이 이름 지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3개 이름 다 지어보기, 저희처럼. 그리고 어렵다면 적어도 내면의 비평가 이름이라도 짓고 걔가 하는 말은 무시하기.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무시. 넌 안 될 거야. 너 능력이 안 되잖아. 무시. 그러긴 네가 너무 늙었어. 무시 하시면 됩니다. 이 훈련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혹시 모임에서 하신다면 세 개 이름 다 같이 짓고 서로 나누고 각자의 하는 말 들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활동이 되실 거예요. 진짜 집단지성의 힘을 네. 꼭 빌려보셨으면 같이 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강력해지고 확실해지죠. 네. 두 번째 듣기 훈련은 뭘까요? 내면의 지혜 듣기입니다. 네. 이 책에 나온 대로 내가 요즘에 되게 걱정되는 일, 자주 불안에 빠뜨리는 일, 맞닥뜨릴 때마다 이 마음이 아주 어지러워지는 일, 그런 일이 있다면 네,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네, 저희 집 소리입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저희 집 소리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런 일을 적으세요. 난 요즘에 이게 고민이야 라고 적고 나의 더 높은 자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요청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서 받아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임에서 하신다면 모임에서도 다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각자 고민되는 주제를 적고 잠시 고요히 있으면서 들리는 소리를 받아 적어보기. 또는 심장에 손을 얹고 들어보기. 이거 아주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평가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비평가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무시할 만한 말들로 여러분을 협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의 더 높은 자아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들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릴라 소식 전하겠습니다. 나로 강사님의 수지 애니어그램 워크숍 6월 28일 이번 주네요. 네, 삼각지역에서 있으니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또 내면의 지혜를 만나는 방법도 만날 수 있어요. 네.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 릴라 홈페이지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릴라 팀원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할 예정입니다. 두 분만 선정할 예정이니까 팀원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릴라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에서 아티스트웨이 30주년 기념판을 새로 번역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출간될 예정인데요. 그 30주년 기념판으로 출간되면서 원데이 특강을 아티스트웨이 2시간의 뽀개기 원데이 특강을 제가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월 12일 날 아티스트데이 원데이 특강 위즈덤 하우스에서 주최하는 특강 저녁 7시에서 8시에 줌으로 하니까요. 신청은 아마 7월 2일쯤에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저희 힐링공원 식구들에게만 미리 스포를 흘립니다. 7월 10일 목요일 7시 시간 비워두셨다가 저희 아티스트웨이 함께 하기로 해요. 2시간인 거 맞죠? 네, 2시간 동안 온라인 줌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비워두세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님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저도요. 따뜻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또 이런다. 뭐였지? 귀여운 할머니와 함께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은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환영합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다음 주엔 또 정현님과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할까요?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고쳤습니다. 같이 할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서요. 베스트 원이 아닌 올리 원으로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7년의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탄생한 창조성 워크북 비유어셀프도 만나보세요.